XSFM입니다. I, D, W, K. 지난 5기 지방선거부터 경인권을 제외한 온 나라가 혁신도시 열풍입니다. 당장은 인프라가 헐렁해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운영만 잘 된다면 다만 못해 몇천 명이라도 지역의 인구는 늘어날 겁니다. 혁신도시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지역민보다 지역의 정치인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그들은 고마워할까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덕분이죠.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상근 이용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 상인고문도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슈퍼사이즈 미 같은 걸 촬영하는 것 같아요. 아, 내 몸을 담보로 하루하루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얼마나 남은 거죠, 이제? 이제 이거 끝나면 제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서울. 이게 횟수로는 한 3분의 2 온 것 같은데. 네. 내용면으로 아직 반 못 온 것 같은데. 경기, 서울이 안 끝났으니까요. 경기, 서울이 실질적으로 반이잖아요. 네. 거기가. 경기, 인천, 서울 해야 반이죠. 예. 아, 그렇게 남았고, 지금 이제 또, 국민TV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아마 딴지 라디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 선거 당일 생방송 행사 일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열애가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이제 인천이나 뭐 서울쯤 올라가서 다시 알려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로 넘어왔습니다. 이 충남이 정말 저희들이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노잼이다. 에? 노잼이. 노잼. 네. 노잼. 뭐 경북이라든가 전남이 꿀잼이었는데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북이 참 재밌었어요. 경북이. 충북은 조금 더 나은데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오바뷰 확인하시죠. 충청북도 기본사항 충청북 도지사 후보는 3명,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충청북도 시장 군수선거에 당선될 후보는 문제가 없다면 11명이 될 겁니다. 출마한 후보자는 38명으로 경쟁률이 3.3대 1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11명, 새정연 후보 10명, 공화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6명입니다. 28명을 뽑는 충청북 도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74명입니다. 경쟁률이 2.6대 1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각각 28명, 통진당이 4명, 노동당이 3명, 무소속 11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비례대표는 3명을 뽑고요. 새누리당, 새정연,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서 도합 9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충청북도 시와 군 의회 의원 선거구는 47개, 선출위원 수는 114명, 후보자는 261명, 경쟁률은 2.3대 1입니다. 새누리당이 105명, 새정연이 81명, 통진당 6명, 정의당 4명, 무소속 6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비례대표는 17명을 선출하는데 새누리당은 22, 새정연은 14, 통진당이 1명의 후보를 각각 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에브리온TV 해들초 흑마늘 톳 진액 오파코 가죽 태블릿 커버에서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충청북도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나요. 톳이랑 흑마늘로 톳음료를 만들고 있어. 아 근데 말이야, 이뻐지려면 화장빨만 중요한 건 아니야. 화장실빨도 중요하니까 톳음료가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그렇다고 살을 팍팍 떼어내는 건 아니야. 착한 먹거리 해들초 1544-2123 전화야. 충청북도지사
잠시 후가 되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바로 알려드리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번에 처음 듣거나 보는 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새정치국민의당과 한나라당. 근데 갑자기 또 하나가 환상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경제공화당 아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입니다. 예.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도 다르고 허경영의 경제공화당과도 달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씨가 며칠 전에 창당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공화당의 당원 2조 목적이라는 당원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 철학과 유지를 받들고 5.16 혁명 정신을 계승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추구하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토요일 청계천 광장에서 촛불 시위 노, 카네이션 시위 예스라는 촛불 반대 시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지, 그게?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지를 받들려면 예. 촛불 노, 총 예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탱크 예스. 예. 땅크는 이제 전두환의 상징물이고. 시위 노, 반란 예스 이런 거. 카네이션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을 어버이로 보고 감사하자는 마음을 갖자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 카네이션? 네. 어버이날 쓰는? 그렇죠. 젠장. 근데 또 웃긴 게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컵 끼워놓은 촛불 있잖아요. 예. 그거 안 된다고 써놓고 옆에 그려져 있는 거는 카네이션인데 컵을 껴놨어요. 네. 카네이션이 포경수술을 했나? 네. 불간 카네이션을 들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말이 정당 캠페인이고 한 명이 서 있던 것으로 한 명이요? 네,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소수 정예입니다. 네. 공화당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공화당이 후보를 낸 충청북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팔도에서 유일하게 바다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해도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도계와 행정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전히 광역 도중에는 유일하게 바다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북한식 그 행정구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르기 전 거를 적용하면 충청북도가 유일하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청사가 존나게 낡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돈을 안 쓰려고 하냐면 지금 있는 그 오래된 건물을 수직 증축해가지고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좀 안전도 생각해야지. 아끼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 사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은 나머지 동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가 도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충남보다 지역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셈입니다. 네. 낙후된 걸로 치면 강원도보다 심하다고 표현해도 되는 수치들 투성입니다. 청주가 대도시가 아니냐 하는 반문은 청주는 왜 이 정도 대도시밖에 안 됐느냐 하는 또 다른 반문을 낳습니다. 제 생각엔 네. 그 청주하고 대전이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비교돼서? 예. 그러니까 청주로 이주할 인구가 예. 가는 김에 대전으로 간다. 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글쎄요. 부산, 울산이나 마창진을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청주가 청원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 얘기도 잠시 후에 드리죠. 예. 매번 대선 때마다 충북도의 승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자유선진당에게 몰표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해서 표심은 충남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개발 대상에서 늘 제외됐다는 게 안타깝죠. 이 충주시와 제천시의 오래된 지역감정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교부하는 건마다 고성이 오갑니다. 실제로 좀 과격한 시장 후보들은 가까운 강원도로 옮겨가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제천시장들은. 난 절로 붙을래. 그게 지 맘대로 됩니까? 근데 저 옛날에 제천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잘 데 없어가지고 PC방 갔는데 네. 거기 애들이 그
강원도 사투리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거의 비슷해요. 예. 말투가. 예. 충청도 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 중간쯤 되는 걸 쓰거든요. 예, 그니까요. 예. 통합 청주시 등장에 따른 청원군 지역 들러리 전락 문제 이슈 있습니다. 중부권의 혁신도시도 있는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개발원, 한국자 뺐습니다. 가스안전공사 등 12곳이 충북으로 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진천군, 음성군 일대의 충북혁신도시는 아직 파출소도 하나 없고 아이고. 방범초소나 운영하고 있어서 인프라 정비가 급한 걸로는 충남의 내포 신도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청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라인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고질적인 병폐다라는 말은 그 동네 당직자들은 절대 말 안 하고 동네 어르신들 입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지요. 새누리당부터 할까요? 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남자 68세 정당인,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했습니다. 경제수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고요. 정치인 캐리어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죠. 재산은 16억 1678만 원 정도가 있다 하고 군 미필, 전과 없습니다. 윤진식 후보는 현직 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시종 후보하고 청주고 동기동창입니다. 네. 30년이 뭡니까? 68세니까. 굉장히 오랜 친구죠. 윤 후보가 몸이 아파가지고 1년 늦게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항상 인생에서 현직 이시종 후보가 한 걸음씩 먼저 간 것 같아요. 이게 멍청한 남자들 이런 거 평생 한 맺혀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현직 이 후보가 행정고시 10회, 윤 후보는 12회. 아이고. 이시종 후보가 충북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었었거든요.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네. 윤 후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궐로 당선이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시종 후보가 도지사를 한 번 했으니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윤 후보가 치고 들어오게 될지 네. 아니면 이시종 후보가 한 번 더 하게 될지 이 두 남자의 인생이 궁금하긴 합니다. 지역의 여론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약간 더 높은 거로 보이지만 이시종 후보는 또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서 전체적인 여론상의 지지율 수준은 막상막하로 보입니다. 네. 언론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약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윤 후보의 입장은 어차피 두 남자의 인생인데 뭐. 윤 후보의 입장은 공약 따위. 충북의 도지사가 야당 수석이라서 사사건건 대통령과 충돌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지역이 발전이 되겠는가. 여당 소속의 도지사를 뽑아라. 말 잘 듣는 도지사. 예. 그러면서 이 후보를 우물한 개구리 도지사라고 부릅니다. What? 네. 지역만 안다 이거죠. 중앙을 모르고. 이 후보도 국회의원 출신인데. 네. 또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정부와 정권 탓만하는 천수답 도지사라고 비판을 합니다. 우와. 천수답이래요, 천수답. 예. 근데 그래 놓고 아마 동창회 나가서 술 먹으면 또 친구야 그러면서 술 먹겠죠. 그렇죠. 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쳐다보시나? 아까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 돌아앉아 막 주먹 다짐하고 막. 저번 시간에. 예. 예. 두 후보가 관료 경험도 많고 의원 경험도 많은 것까지 매우 비슷하고요. 윤 후보는 대신 IMF 때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주로 계속 경제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케이스인데, 네. IMF가 막 터질 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아무도 대통령한테 직보를 못했답니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네. 무서워서. 근데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 당시였죠. 윤진식 비서관이 총대를 메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고, 그때부터 IMF에 대한 응급 조치가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역시 응급 대책을 주도하는 임무를 또 맡게 되게 됐죠. 물론 최초의 응급 대책은 김영삼의 임기 종료. 그렇죠. 그게 가장 주요한 대책이었죠. 네. 결국 두 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황 대처 역할을 지도하게 된 보기 드문 경험의 소유자죠. 이런 경험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드물죠. 네. 그렇죠. 예. 그리하여 중앙정가에서는 이 사람을 모피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모피하고는 약간 라인이 다르긴 달라요. 네. 잘했건 못했건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2008년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 맞다. 공약이 별실이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 남자 67세, 윤진식 후보보다 한 살 어리네요. 청주시 흥덕구가 주소로 잡힙니다. 현 충북도지사입니다.
충주 덕신초등학교, 사대부중학교, 청주고 서울대 정외과입니다. 17,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 1, 2, 3기 충주시장, 그리고 17, 10, 그리고 현 충북도지사죠.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윤진식 후보와 공희 군 미필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간 것도 닮았네요. 이번이 7번째 입 후보이지만 이 사람은 연쇄 출마범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다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네. 연쇄 출마범이 되려면 이건 그냥 그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거라고 잘 나가는 봐서. 정치인인 네. 거고요. 네.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 박정희 원칙이 따라갑니다. 승리했으면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패배했으면 중독자고요. 네. 지난 기수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과 그 이행과 관련한 당시 예상 비용, 사용 내역, 분야별 이행도를 꽤나 자세하게 게재해 놓았습니다. 물론 구분이 이 공약 완료도 구분이 완료, 이행, 정상 추진, 미진인데 미진은 거의 없고 죄다 완료 이행이에요. 그게 아까 그 매니페스토 정책 시스템 있죠. 네. 거기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네. 예. 그럼 미진도 있어야 되는데 미진 별로 없어요. 미진 놔두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여기서 미진과 아마 이행의 차이는 도지사가 생각해봤다 뭐 이런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믿지 마십시오. 미진은 네.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미진이고. 그런가 봅니다. 예. 네. 이행은 어지간히 했다. 뭐 이 정도면 다 이행이고. 그러니까 예. 그 지난 충남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지자체를 이렇게 녹색 산업을 성장시켜가지고 지구의 온난화를 끝장내겠다 이런 거. 예. 예. 그런 거는 미진이죠. 예. 그래서 완료라고 써져 있는 것들 중에서 충북도에 계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만한 쓸모있는 사안들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초중생 무상급식, 도내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세종시 원안 추진, 이건 된 거 알아요. 도민 프로축구단, 청주 직지 FC? 그건가 봐요. 도내 4대강 사업 재검토, 도지사 관사 개발 및 도지사 관사의 활용 및 여러 공약을 완료했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그 최대한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겠습니다만은 까발리는 게 곧 현임자의 공약이 맞긴 맞죠. 통진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입니다. 46세 남자,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 정당인입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충북도당 도당위원장이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충북시국회의 공동대표입니다. 올커니 광우병 충북대책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했고 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소송 반대 공동대표도 역임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각각의 안건에 이렇게 하나씩의 위원회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위원회 절대 해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근혜 독재에 맞설 진짜 야당,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한 충북건설, 충북도청 음성 진천 혁신도시 이전, 무상버스, 안전한 충북, 통진당 홈페이지에 이런 걸 잘 정리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예, 진작에 좀 이런 것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당에서. 알겠습니다. 충청도 최대의 도시 청주로 가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장 이번 기수부터 청원군이 청주시 통합이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민선 통합 청주시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 내덕 7거리, 석교동 6거리 시장, 가경터미널 앞에 드림플러스 부근 신시가지의 교통은 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문화인프라의 문제, 한화이글스가 1년에 6경기 안팎 치르고 가는 도시이긴 인구가 너무 많아요.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이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단도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와 어우러져서 발전을 큰 역할을 하자면 앞으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바깥에 넓은 도로하고 안에 좁은 도로가 비교가 상당히 되지요.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는 이승훈, 남자 59세 정당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입니다. 충청북도 정무 부지사 출신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의 산업정책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재산이 28억 2,800만 원. 군필 전과 없음. 사실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돼서 치르는 최초의 통합 청주시장 선거가 되니까 통합 청주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예상하기도 힘들죠.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획 세우기도 힘들고 예.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없다고 말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 얘기 하시나 했네. 네. 서울대 출신이고 21회 행시고요. 그러면은 공약이 없는 게 맞네요. 이럴 경우에는 공약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네. 새정년에 현직 청주시장과 경쟁이 붙었는데 이게 새누리당 이승훈 후보는 청원군 출신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게 청주 대 청원의 싸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청주 사람과 청원 사람이 붙은 거 아니냐, 네. 라고 하는데 정작 이 후보는 그런 생각을 철저히 부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부정 안 하면 못 이깁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청원이 인구가 적으니까. 청주 대 청원의 인구 비율이 8대2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청원의 동네 애들이 싸움을 잘하고 막 조폭이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투표할 때는 예, 못 투표 때는 이겨요. 아무 그 소용없어요. 전략으로는 청원 대 예. 청주를 끌고 가면. 그리고 또 청주는 이제 사실 통합 청주시가 충북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 청주의 분위기가 충북 전체의 분위기에 항상 맥을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장 선거는 충북 도지사 선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한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되어 법적 분쟁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 뒤처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청주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디펜딩 챔피언 한범덕 후보.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볼 수도 없죠. 통합시장을 처음 뽑는 거니까. 새로운 거죠. 둘 다 네. 챌린저죠, 뭐. 예. 61세 상당구가 주소로 나옵니다. 현 청주시장입니다. 충북대 대학원 행박 그리고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행자부의 제2차관도 지냈습니다. 군 미필의 이번이 세 번째 입후보입니다. 성공적인 타율이죠. 정하동의 경로당 증축, 청주체육관 맞은편 사직2공원 산책로를 완공, 장암동 연꽃 방죽, 청주 읍성을 중앙공원 서측에 복원, 북부시장 야시장 운영, 야시장의 무료 공연 유치, 휴암 강상촌 교차로 공사, 안산에 빼앗긴 신한은행 S버즈 대신에 청주 KB스타즈 유치, 친일파 민영은 후손 이거 아까도 땅 찾기 항소심에서 청주시 승소, 안덕벌의 구 연초제도창을 활용한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흑자, 상당공원 아나바다 거리장터, 심지어 무심천에 수달이 나온 것 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 수달이 왜 나왔을까요? 뭐 자연 보존을 잘했다는 얘기겠죠. 시장이 자랑하는 거면. 그런 거 아닐까요? 삼국사기 같은 거 보면 무슨 산에 기린이 나왔다 이런 것처럼. 여기는 뭐 기린, 여기는 해태. 뭐 한강에 뭐가 떠올랐다. 무심천은 수달? 예. 수달이 나와 상서롭게 무지개가 뜨고 뭐 이런 얘기. 수달이 나와 조개를 깨먹더니 예. 조개에서 무지개가. 네. 치. 알았어요. 청주시장 후보가 끝이에요. 예, 네. 청주시장의 예비 후보 무소속 2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죠. 어딘가에 건강하게 계실 겁니다. 무지개처럼 사라졌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네. 다른 지자체로 갔을 수도 있잖아. 그 상서로운 수달의 기운에 들려서 예,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원래 무지개란 시각의 착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답니다. 청주시장 후보 보셨고요. 충주로 넘어가야 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장. 충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이게 말을 좀 터보죠. 민주정부가 뿌려놓은 씨앗, 혁신도시의 버프는 실로 전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넥스폴리스라는 기업 도시입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존나게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갈아엎고 있어요. 일단 땅을 또 무슨 그 이상한 돌 같은 거 있을까봐 밑에 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 빌딩 씨를 뿌리면 빌딩이 자라나죠. 어떤 멍충이가 시립 도서관을 또 통짜 유리는 아니죠 실제로. 예, 유리를 유리를 덕지덕지 스테인드 글라스 건물 같은 걸 만들어놔서 학생들이 기피합니다. 당연하죠. 더워서? 왜냐하면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 온실을 세워야지 그럴 거면. 안에가 덥기도 더운데 공공시설은 에어컨 세게 못 틀잖아요. 그렇죠. 존나게 더운 거죠. 그래서 인구가 20만이 넘는데 극장이 떨렁 하나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적지 않은 도시인데도 특이한 점은 군단위 지자체들이나 목숨을 거는 축제를 되게 많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일단 질러보는 거죠. 여러 개 중에 한 개 터져라 그러면서. 본 PD는 의심합니다. 축제 관련 업체 중에
여기가 있다, 지금. 아, 이벤트 회사? 예. 지금 발주 전문가가 하나 꼽혀 있다, 지금 시에. 의심합니다. 새누리당 조길형 후보, 남자 51세 정당인, 숭실대 대학원 법학과 출신이고요. 강원 충남 지방경찰청장 출신입니다. 경찰 아저씨입니다. 예, 최근까지 충주 중앙경찰학교장을 했습니다. 네. 재산이 7억 3,940만 원 정도가 있고 군필 전과 없음입니다. 예금 열심히 하셨네요. 예.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확대, 경증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 등의 복지 공약을 낸 거는 좋은데 네. 또 역시 핵심적인 공약은 중부 내륙선 철도와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건설 등의 토목 공약, 뭐 충주 기업도시, 뭐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 이런 인프라 구축, 우량 기업 유치 등 또 상투적인 거로 돌아갑니다. 네. 거기다가 우량 기업 유치. 그나마 좀 낫네요. 그 무공해 기업 유치보다 낫네요. 무공해 우량 기업, 무공해 녹색 기업. 그건 무기업 유치. 예. 에버노트 유치. 물론 구색 맞추기로 일자리 만들기, 서민 생활 안정, 건강한 삶의 질, 뭐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건강한 삶의 질.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후보. 민선 4호기 충주시장입니다. 남자 60세. 고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고요. 이게 이제 충청도형 후보. 예. 새로운 예. 장르가 또 출연했군요. 이게 이제 예. 무소속과 이제 정당 있음을 가리지 않고 예. 전라도나 경상도형 후보들은 자기가 원래 가던 당이 있는데 그 당과 무소속 당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충청도형 후보는 보통 2-3개 이상의 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그 우금미나이제이션인데. 세 개 이상, 우금미나이즈드의 네. 후보인데 3개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 충청도형 후보. 예. 저니맨 스타일인 거죠. 예, 아, 그러네. 저니맨들이네요. 충청도가.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공천을 통과해서 총선 2번, 시장 선거 2번 출마했습니다. 시장 선거는 모두 당선됐습니다. 오. 2006년에 일간지 기자 2명에게 20만 원씩을 추석 즈음에 전달. 전국 최저가예요. 그러네. 예, 아, 위메프급 뇌물. 예. 책기죠, 당연히. 전국 최저가에 깠는데. 그래서 3개월 만에 낙마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 소셜 커머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쿠팡 시장이었다가 2011년에 재선됐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신분인데도 인터넷에 시장 재임 시절 실적을 홍보했다가 불구속 입건돼요. 그래 공직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척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네, 이걸 막 오유에 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임감사 이런 거 할 때는. 이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올릴 때 아이디에다가 나 누구누구 아님 뭐 이렇게 써서 올리면 저는 한창이 농어촌공사 상임감사에 아는 사람인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올리면 요새요, 그 동네 후보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아고라 같은데 그분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런 글 존나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씨발 후보님들 참거. 네. 그럴 정신은 있으면서 왜 공약 블로그 하나 만들 정신을. 왜 블로그는 안 하는 거야? 우리 공약이 필요하다고요, 이 양반들아. 공약 좀 잘 보이는 곳에 좀 올려주세요, 좀. 네, 다른 IP 가지고 어뷰징 하시면요. 제가 그런 거 파헤친 지가 20년이 돼가요. 그러고 보면 그런 만큼 우리 유권자들이 공약을 안 받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네. 네. 유권자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런가? 유권자 잘못이 아니에요. 공약을 그냥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장난치듯이 살짝 팠다 접잖아요. 이렇게. 보여줬다 접잖아요. 그 누가 보고 싶어 합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명함 받아보면 명함에 다 써 있어요. 공약은. 예. 이게 정치권에서 혹은 이제 선관위 같은 데서 계속 공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투표하면 어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죠. 그러면 공약이 저 CMA 같은 데 투자하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요. 아니, 지금은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고 명함까지 받았고 명함에 공약이 써 있잖아요. 명함이라도 앞뒷면 스캔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캐너가 없어서. 스캔할 줄을 모르면. 그러니까요.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오라도. 좀 아쉬운 일이죠. 바뀌겠죠. 꼬치꼬치 따지지 마요. 예,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무소속. 네. 잠깐만요. 아니, 네. 하여간 인터넷에 홍보했다가 불구속 입건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창희 후보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씨발 당해서 이걸까? 이러면서 이 건을 흘린 한나라당 측을 고발합니다. 오. 그리고 이번에 3선을 도전하면서 새정연으로 갈아탔습니다.
새정현 충주시장 예비 후보들은 이 한창희 후보의 탈당을 촉구했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왜 들어오냐, 뭐 이런 거죠. 공약은 십자평, 일자리 경제 안전입니다. 예.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최영일 후보입니다. 45세 남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온 변호사입니다. 통합법률사무소 로마 대표랍니다. 로마라는 통합법률사무소가 있대요. 아, 그럼 이 법률사무소에 오면 이 법률사무소의 법을 따라라. 예. 그 모든 길은 그 법률사무소로 통한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선 민주 천안에 있나요? 예, 네. 문재인 대선 민주캠프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천 폐지 약속을 번복하면서 출마했습니다. 이분 광주형 탈당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새정현 진영에서 충주시장 해보려고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한창희 전 시장이 영입되면서 크게 실망해가지고 그 아까 그 영입 반대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광주 정도 됐으면 무소속이 한 6, 7명 돼야 되거든요. 네. 막 튀어나왔었는데. 예. 근데 딱 한 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안 보이는 대여섯 분들은 그냥 분루를 삼키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꿀꺽꿀꺽 삼키면서 그냥 네. 조용히 집에 갔죠. 예. 예. 어떤 그 지역의 차이랄까요? 아, 진정한 충청도형 후보가 뭔지 알았어요. 없어요. 이 후보가 안 돼요. 집에 가 있어. 진정한 충청도형 후보는 집에 있어요. 예. 하여튼 충주 읍성 전면 복원 구도심 상가는 철거나 이주 대신에 경관만 개선할 것이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주 공군기지 있잖아요. 중원기지. 네. 예. 거기를 민간공항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충주의 골칫거리거든요, 사실. 도시가 이렇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걸 발상의 전환을 하자. 골칫거리로만 여기지 말고 예. 민간공항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오더라고. 이거 군사기밀은 아니겠죠, 설마? 네.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오는데 활주로가 2개 있는데 예. 둘 다 2,700m가 넘어요. 오, 기네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대형 항공기도 착륙은 할 수 있거든요. 다 내릴 수 있는데, 착륙을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공약을 19 전투비행단과 합의는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분당국과 합의가 됐는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그리고 이제 꿈이 큽니다. 아직 이것도 이 공항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네. 이 공항이 이제 민간공항으로 열리면 중국인 무비자 입국 공항으로 만들겠대요. 근데 이게 시장급에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미쳤구만. 아니에요. 이런 말은 잘하면 되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 네. 그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처리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바다로라도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로 치면 구청장급이잖아요. 그리고 K-팝 문화재를 유치하고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을 유치하겠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엔 일자리 50만 개보다는 현실성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인도 12억도 있는데요. 그 던지시는 다른 공약들에 비하면 쪽수 공약이 참 현실적입니다. 예. 네. 제천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제천시가 충청북도 제천시장 강원도 근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지역이라서 폐광 이후의 회복이 요원하다는 점을 강원도와 공유합니다. 이 삼한시대에 지은 게 아니죠. 지어진 의림지를 여지껏 관광자원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상당히 오래 써먹는군요. 이런 게 진짜 천년 가는 먹거리지.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 이 지자체장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명을 받은 제후가. 네, 그때는 관선, 네, 왕선 군수가, 네, 토후가 아니었을까요? 지역 토후였을 거예요. 네. 자발적인 투장. 네, 무슨 그 호족이라고 하나. 네.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이 의림지 얘기나 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내세울 거 없는 동네다. 이 제2지방산단이라는 게 들어오고 철도공사가 차량기지를 이곳에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4년제가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4년제 대학교들이 자꾸 도망 막 국리라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영동대나 중부대 웃을 일이 아니네요. 진짜요. 네.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 영동대나 중부대하고는 다르게 세명대는 해당 지자체하고의 파트너십이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안심이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예. 충북 제천시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입니다. 남자 공무원, 대원대 토목과 출신이고요.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입니다. 현 시장이고 재산은 7억 5,7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군필의 전과 없음.
한방치유복합단지 조성이 최대 공약인데요. 네. 예. 한방치유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한 방에 치유내다 보죠. 그러면 원펀치. 예. 네. 영어로 하면은 블로우 아웃 큐어. 완판치. 완판치. 쓰리강댕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판치 힐링 센터. 매력적입니다. 예, 매력적이네요. 아니, 다시 진지하게 돌아와서 세계인이 그 한방치유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죠. 특이하긴 하겠다. 아무도 이제까지 날 이렇게 치료해준 적이 없어. 뿅뿅만 하고. 네.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런 걸로 개그할 수 있어. 뉴 새마을운동을 제천에서 재점화시켜 전국으로 뉴새마을운동 진짜 와 제가 지금 3주 동안 이 방송하면서 가장 진부한 단어네요. 뉴새마을운동 씨발. 아니 근데 이 정도 레벨의 공약은 경남에서는 기호 7번, 8번 이런 분들이 했던 거잖아요. 여긴 새누리당이야. 현직이야, 현직이. 새누리당이 하고 있어. 챔피언이야. 아 이거야. 충북 어떻대요? 충북 어떻대? 큰일 났어. 예. 중앙선 복선 전철화 개통에 대비해서 제천 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준다니까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코레일에 맡겨요 그런 거. 코레일하고 얘기만 잘하면 해줄 것 같은데. 개인 출판 기념회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관권을 동원하고 근무의 시간 관용차와 공무원을 대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재산과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예. 네. 이거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책을 무료로 뿌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돈 받고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그 홍보가 되잖아. 불법 홍보가 되기 때문에 책을 무료로 뿌리거나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 안 돼요. 할인도 해주면 안 돼요. 할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어릴 때 그 출판 기념회에 책 보시면 알 텐데 이게 우리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강남역 한복판에 이렇게 길에 계속 그 리어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짝퉁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퀄리티로 보시면 돼요. 노래 테이프? 존나 조악하고 정가 이하로 팔면 안 되는데 또 인쇄는 기울어져 있고. 근데 이 법의 허점은 뭐냐면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가보다 낮게 팔지만 않으면 돼요. 네. 한 권에 50만 원 내도 돼요. 한 권에 50만 원 내도 되고 한 권에 한 2천만 원 내도 되고 가진 대로. 네. 가볍게? 따라서 네, 예, 후원회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입니다. 남자 54세. 하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 저는 청소년일 때 저런 연합을 본 적이 없어요. 고대 여기 뭐 이런 나와 걸 보면 있는 헬스장인가 싶어요. 관장님이신 것 같고요. 고대 정책대 석사과정 수료.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바르게 살기 운동. 그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저 박정희 그 은평구에도 삼거리 어디 이렇게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가 네. 그 자유총연맹하고 네. 이 바르게 살기하고 또 뭐하고 뭐 4대 그 단체가 있어요. 네. 관변단체에서 메이저급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다 있어요. 서울에도. 그러게요. 예. 누군 비뚤게 사나? 하여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치고는 비교적 바르게 사시는 후보입니다. 홍성주 무소속 후보입니다. 61세 남자, 세명대 경영학 석사, 농업을 종사하고 계시고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제천시협의회 의장입니다. 민주평통이 뭐죠? 민주평통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건데 네. 그건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그러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에 대통령한테 통일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기구인데 자문을 해주는 게 아니라 주로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요. 예. 뭘 얘기를 해줘요? 예. 대통령이 의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회장은 이제 사무국장급으로 돼 있는 거고 네. 각 지자체별로 다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천 봉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라고 했는데 네. 봉양이 뭐지? 양봉이 다른 말인가 했는데 그냥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봉양읍 농협 조합장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천이 비록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지자체에서 조합장쯤 했으면 그래도 네. 꽤 하는 분이죠. 네. 원래 새누리당에 속한 비순수 무소속이고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믿고 달리다가 관성으로 출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못 돌아서고. 공약은 네. 의림지를 보존하는 것. 의림지 또 한 1,500년 써먹어야죠. 의림지 보존이 무슨 공약이냐? 아, 그건 공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오늘의 계획, 생존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숨쉬기 운동 그런 거. 네. 아. 그리고 비봉산 일대를 국민 관광지로 개발하고 문화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 문화재단도 설립한답니다. 권역별 농수산센터 설립 공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공약의 줄기는 매우 친정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네요. 가만히 있겠다. 네. 좋습니다. 충청북도 단양 군수 단양군의 군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재작년에 단양군은요. 대한민국의 민물 물꾀기를 집대성해놓은 아쿠아리움, 다누리 센터, 그리고 그 앞에 되게 이쁜 상상의 거리, 이름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췄습니다. 예. 이게 아이템이 나쁘지 않아서 이제 장사만 잘 되면 됩니다. 단양의 대표 산업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한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을지가 본 PD의 큰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유한우 후보, 남자 64대 정당인, 충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충청북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했고요. 단양군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재산은 2억 5,257만 원. 군필이고 전과 1범인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 네. 공약 중에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 어딜 가나 케이블카 공약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한 꾸준히 10년 전 스타일 꾸준히, 공약인데. 예. 네. 군립 임대 아파트 건립, 마케팅 전담기구 설치, 권역별 관광 개발, 문화복지 관련 정책 실명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요. 나머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도대체 이 모든 공약 중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다고. 여기서도 뭐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공약이 꼭 들어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청취자, 유권자 들으라고 시작한 방송이었다가 이번 주부터는 후보들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후보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자리 유치하는 건 다 좋은데 뭔가 다른 데서 안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성이 있다거나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뭐 울산의 현대 뭐- 아니면 뭐 무슨 광명의 기아자동차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어디론가 딴 데로 옮기고 싶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슨 작업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유치한다고 그러면 없던 기업이 생겨서 날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공약 보는 건 이제 막 좀 짜증이 나려고 그러네요, 이제. 이게 뭐 처음에는 유치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 했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전국에 다 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지, 이게. 그렇습니다. 예. 류한우 후보 물뚝 상임 고문이 류한우 후보께 특별히 화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예. 이런 오랫동안 퇴적되어 온 예. 빡침입니다. 해필이면 여기 와서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누적되고 있죠. 그다음부터는 계속 화내. 그러니까 저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빵을 10개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네. 그럼 10번째 빵을 처음에 먹을 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동진 후보입니다. 남자 62세, 단양 군의회 의원이고요. 상지대에서 응용식물과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단양군 기획감사실장도 한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습니다. 매포읍의 복합복지센터. 라고 말해봐야 아마 2층에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이 붙어있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하면 얼마입니까? 단양궁이 될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지고 실내에서 수경재배가 가능하고. 그런데 네. 진짜 무슨 일부러 통밀이. 사람들 옷을 벗겨가지고 무슨 주지육림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지. 넬리 노래 가사인데. 하여간 단양군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증축, 수양계 생태공원,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단지 등등의 프레시한 놀라운 공약들이 있어요. 무소속 후보도 있어요. 네. 무소속 윤명근 후보입니다. 제가 이게 정식으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걸 정리해 놓은 거라서 순서가 예비 후보 순서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윤명근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66세 남자, 단양중 1년 재적이고요. 충주호 유람선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 번쯤 타봤을 그거. 네. 예. 단양군 관광협의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단양군 자연환경보호회 회장입니다. 95년, 98년에 도의원 4H 나와요. 4H. 한국 4H 연맹 충북지부장. 그러네요. 추가됐네요. 네. 95년과 98년에 도의원 선거를 했고요. 98년도에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는데 어쨌든 다 낙선했습니다. 이분이 단양군 자연환경보호회 회장인데 전과가 있습니다. 뭐야 그게? 그러니까 자연환경보호회 회장에게 있는 네, 전과는 네, 네. 뭐냐면 1990년 폐기물관리법 위반 자연공원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 그러니까 90년도의 전과는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산림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받습니다. 폐기물을 산에다 버렸군. 그래서 깊이 뉘우치고 네. 사단법인 단양군 자연환경보호회를 만들었나? 단양군 자연환경보호회가 작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거봐. 작년에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을 해치나 보다. 예. 그러니까 네. 너무 사랑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유치하시긴. 이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사업의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네. A4지 9줄이 모두 한 문장인 비문인데, 그러니까 대충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읽다가 숨막혀 쓰러지겠네.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비문을 평문으로 번역한 겁니다.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모색하여 청정지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이게 1단계죠. 예. 고로 단양 농산물이 최고의 청정지역 농산물이라는 대외적인 인식을 얻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치됩니다. 예. 번역 잘했다 되게. 이렇게 되면 예. 지역 관광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써내셨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의 무소속 후보가 계십니다. 네. 조남성 후보입니다. 70세 남자,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어요. 네. 직업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부지사를 역임했고 청와대 새마을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95년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침몰하는 단양경제 9회 말 구원투수가 되겠다. 기술기능 전문대학교 유치, 동양 최대의 케이블카 건설, 동양 최대의 유료 양로원 건립. 미치겠다. 유료 양로원! 예. 동양 최대 유료양료 몇 명을 수용하는 겁니까? 여기 동양 최대의 케이블카면 또 얼마나 할까요? 야, 노인랜드. 그리고 노인대공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련원 건립, 소방기술센터 유치, 시멘트 산업 합리화 기본법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의 공약에서 뭔가 좀 색다른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이분의 전과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좀 전과 이력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스럽죠. 95년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했다고 했잖아요. 예. 네. 96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자격 상실이네요. 예, 네. 그래서 98년도에 특별복권 되셨고요. 예. 특별복권 되셨고요. 복권. 예. 예, 00년도에는 업무상 횡령, 사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이고. 그리고 02년도에는 그냥 사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일반 사기. 집행유예 2년. 05년도에는 특경법 말선수재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파란만장한데요. 예, 06년도에는 공무상 표시 무효 벌금 100만 원.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상 표시무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2009년 최근에는 무고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기 관련된 것이 몇 차례 있는 분이 동양 최대를 운운하니까 왠지 좀 일관성을 찾아냈군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아이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예 하는 분이. 야부리에 탁월하신 것으로 보이는 무소속 후보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영동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동 군수 영동군이 아까 이용이 그 강원도 말투 얘기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 국문과 석사과정들의 방언 연구지입니다. 아 그래요? 옆에는 전북 무주와 경북 김천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동네가 죽어가니까 그렇죠. 여기도 지자체 인구 5만 사수가 최대 이슈입니다. 근데 이게 또 계룡시랑은 다른 게 계룡시는 동네가 요만한데 4만이잖아요. 근데 5만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5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람 보기 힘든 동네죠. 그리고 뭐 서울대 얘기하겠지만은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있던 종행교 특전사 사령부, 특전사 3여단, 국군 체육부대
이렇게 있던 서울시의 마지막 밀리터리 타운이 지금 해체가 되면서 그중에 군사행정학교가 영동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나마 버틸 수가 있겠네요. 종행교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영동대학교인데 이 영동대학교의 이전은 지금 당장은 좌절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영동대는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군수 차원에서 이걸 눈에 불을 켜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 PD도 가봤는데 대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은요, 뭐 서울시립대학교 앞처럼 뭐 비디오 방 하나 있고 뭐 편의점 하나 있고 뭐 가로등 있고 뭐 이렇게 생각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벌판. 기사 식당도 있어요 시립대 앞에. 가로등은 좀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읍내 비슷한 곳까지 나가는데 차로 한참 운전해요. 그리고 동네 읍내에 장날에 트래픽 해소도 숙제입니다.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 온 동네가 아직도 폭우에 취약합니다. 영동대학교를 매겨 살렸고 영동대학교가 관련 상품을 개발해 놓은 포도, 호두, 인삼 이 동네의 비교적 큰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파리하고 청설모를 방지하는 일이 영동군의 큰 책임입니다. 힘들겠네요. 가면 존나 귀엽대요. 청설모가 막 많대요. 그리고 노근리 학살 사건 유적지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잘 보존돼 있다기보다는 좀 그냥 방치된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네.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세복 후보, 남자 51세, 대광건설 대표, 영동대 산업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영동군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뉴시스 통신사 충북 취재본부장도 했었고요. 재산이 14억 531만 원, 군미필 전과 1범인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91년도 일이었죠. 네. 슬로건이 3쾌 영동 만들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또 숫자 안 들었어도 듣던 것 같아요. 3쾌. 6쾌, 3쾌, 통쾌. 예. 그 여기서 좌절해가지고. 여기는 왠지 그 고속 인터넷이 잘 터질 것 같은. 그거 ADSL 아니야? 그 광고는? 예. ISDN이나? 그 좌절해서 그냥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 네. 다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네. 70세 이상 노인 관내버스 무료. 그리고 3군 학사라는 게 영동 보은 옥천에 학사를 설립한다 뭐 이런 건데 예. 기숙사 얘기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강원도에서 나왔던 100원 희망택시 공약이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도, 전업주부 무상 건강검진 시행, 생산형 복지 구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건립. 뜻밖의 3쾌에서는 좌절 분위기였었는데 그 뒤에 공약을 나름대로 볼 게 있죠. 공약을 보니까 네.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네요. 새누리당의 사회주의자예요. 네. 이 새누리당 후보가 이런 공약을 한다는 게 네. 좀 육회상쾌 통쾌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네. 네. 굉장히 정상적인. 근데 이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좌빨이건 뭐건 신경 안 쓰고 네. 당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네. 필수적인 서비스들일 겁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촌동네는요. 복지가 잘 되는 동네입니다. 그럼요. 네. 정말이지 농촌은 다 조합이잖아요. 실제로 지자체도 조합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구복 후보 남자 57세 영동읍입니다. 정당인이지요. 영동대 산업정보대학원 재학이라고 걸어놓았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장을 했었고 디펜딩 챔피언 지금의 영동군수입니다. 군은 필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출마입니다. 도합. 이런저런 일들을 했겠지만 그리고 못한 일들은 아까 오버뷰를 영동군을 잠깐 훑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포도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포도를 미는데 좀 성공을 한 동네입니다. 영동대학교도 많이 도왔지만 국내 최고 규모의 와이너리 와인코리아가 영동군민주식회사의 소유입니다. 이걸 이제 자기의 공이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다만 충분한 클러스터 사업이 되자면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아 보입니다. 당장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습니까? 와인인데. 끝. 무소속. 무소속 김재영 후보입니다. 57세 남자. 한국방통대를 졸업했고 현재 무직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이었고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는 점에서 약간 불안해지죠. 그렇죠. 37년 되면은 쫓겨나나 봐요. 모두가 37년을 말하니까. 38년도 없고 36년도 잘 없네요. 농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인과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가 공약입니다. 네. 늘머니 과일랜드라는 데가 있대요. 예? 그 뭐예요? 영동군수가 8년이나 추진을 했는데 네. 딱히 쏙 잘 되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 늘머니 과일랜드를 8년이나 추진했는데 완공도 못하고 이게 뭐냐. 네. 애초에 민자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거 민자 안 들어오니까 백지화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정보가 없네요.
충청북도 보훈군수 보훈군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수백 후보, 남자 65세 정당인 영동대 산업정보대학원 행정학과, 전 보훈군 부군수 출신이고요. 재산이 2억 1,354만원, 네. 군필의 전과 없음입니다. 경선도 없이 전략공천으로 후보 자격을 받았습니다. 네. 농업 분야 18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진짜 막 한숨 나오는 그런 공약은 아니에요. 좀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역시 부군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농업 소득 1억 원 이상 마스터 농가 100호 육성. 마스터 농가. 예,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1억 원 이상 올리는 집을 100집 이상 만들겠다는 거죠. 네. 뭐 도시민과 연계한 인력은행, 이게 이제 뭐 수확할 때라든가 일손 딸릴 때를 위해서 네. 커넥션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죠. 부를 수 있게. 그것도 6차 산업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관광 농업 발전, 임금님 진상 보온쌀의 명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좀 약간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네. 축사 바닥에 친환경 수분 조절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우 유전자 센터 기능을 확대하겠다. 농가가 소득이 1억이 되는 집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이 그래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 먹고 살지. 네.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2,5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석 후보는요. 남자 60세고요. 고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장, 남보은 농협사회 이사를 했고 재산은 5억 2,800만 8천원. 납세를 올해 2억이나 냈어요. 그리고는 별실이 공약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 끝입니까? 네. 보훈군 무소속 정상혁 후보입니다. 72세 남자, 충북대 임학과를 나왔고 공무원입니다. 영동대학교 강사를 했었고 지금 보훈군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세 사람 중에 재산이 제일 적고 납세를 제일 많이 했어요. 디펜딩 챔피언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시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2002년도 충북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의 길로 들어서죠. 그래도 전과 3개나 있네. 예, 당시 당적은 한나라당입니다. 네. 그리고 2010년에 보훈군수에 당선됐는데 당시 당적은 자유선진당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군수에 당선됐는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요. 충청도류. 전이맨. 예, 네. 충청도식 저니맨입니다. 네. 행정을 잘하려면은 예. 다양한 정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죠. 1당, 2당, 3당 다 해봐야죠. 그리고 기초의원 무공청 방침이 확고하던 지난해 7월에 민주당마저 탈당합니다. 네. 무공천 방침이 철회됐지만 돌아가지 않고 네. 대한민국 제2정당 무소속에 잔류합니다. 왜냐하면 예. 마지막까지 아내와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죠.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니까. 네. 예.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보훈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었대요. 보훈으로 축구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변에. 보훈이 스포츠 특히 어떤 종목인지 나왔나요? 아우, 막 농구도 하러 가고, 막. 패러글라이딩, 트라이애슬론, 밥 먹고 이렇게 농구 한 게임 하러 보훈까지 가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예, 농어촌을 적극 지원했다. 그리고 대추축제를 국민 모두의 축제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정상혁 군수의 주장입니다. 이건 호언증. 보훈에 대추 축제를 해요? 예. 난 국민이 아닌가 보네. 예, 원래는 보훈의회 축제였나 그랬는데, 이걸 국민 모두의 축제로 만들었답니다. 그랬고, 폐기물 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언론 독립성 지키기의 모범 사례, 옥천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수 이 옥천군에는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문화재라는 특이한 주민축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땡땡, 즉 조화 땡땡 운동의 사실상 진원지가 옥천군입니다. 읍내에 한겨레 배급소는 있어도 조중동 배급소는 없습니다. 한겨레 초대사장 청암 송건호의 고향이 이곳이기도 해요. 지방 언론 옥천신문도 이례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병맛도 아니고 특정 후보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심지어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책 관련 기사가 아주 튼실합니다. 옥천신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런데도 이 질 높은 지방지의 수준을 한참 못 따라가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영만 후보,
남자 62세 공무원,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국제관계 전공, 충청북도의회 전문위원 출신이고요. 현재 옥천 군수입니다. 재산이 9,816만 원, 군 미필에 전과 없음. 원래 민주당 소속 군수였는데 네. 올 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옥천군의 로컬 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향수 옥천 농특산물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안 그러겠습니까? 네. 이거 말고 여기에 뭐 광주형 무소속이나 경북형 무소속과 달리 뭐 새로운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걸 써놨는데 우리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죠. 좋습니다. 합리적이시긴. 옥천군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김재종 후보입니다. 남자 59세, 충남대 행석이고요. 충북 도의원을 했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만 현 군수는 민주당에 있다가 새누리당으로 옮겨 탄 케이스죠. 아까 보셨던 충주시장 예. 한창희 시장과는 반대인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자유선진당 탈당 러시 인사 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왔고 공천을 요행히 받아서 남아 있네요. 이런 식이면은 서로들 헷갈릴 것 같아요. 후보들끼리도. 너 어디 있었더라? 너 지난번에 거기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화당의 이성실 후보입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공화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53세 여자, 그리고 학력은 미기재였고요. 직업은 종교인입니다. 네. 귀현사 법성 스님입니다. 아, 그래요? 아 스님이세요? 공화당 이성실 후보 AKA 귀현사 법성 스님. 그리고 현재 공화당 충북도당 대표고요. 예. 유경수 여사님 탄신 재래 보존회 AKA 유경수 여사 생가 보존회? 아니 여경수 여사 생가 및 탄신 숙모 재래 보존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에 대한 소개는 아까 해드렸으니까 네.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분은 배우자께서 그러니까 자식 둘과 배우자 한 분이 계신데 네. 배우자의 현 체납액 세금이 128만 8천 원 정도 있고요. 배우자의 체납액이 있어요. 예. 이분이 2011년에 유경수 여사 생가 보건 기념 국태민안 태평성대 기원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 유경수 여사 생가 보건 기념 국태민안 천하 태평성대 기원제 세계 한마당 잔치를 집도하셨습니다. 집도가 아니지 뭐지? 집전했다고. 어디가 아팠대요 그 잔치가?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3m는 될 법한 예. 각각 한 3m는 될 듯한 사진을 걸어놓고 박정희 유경수 사진을 걸어두고 그 앞에 총 길이가 한 2-30m는 돼 보이는 길다란 제사상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휘어지는 그런 걸 차려놓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진시황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싶은 그런 제사를 지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상 차리는 거야 돈 별로 안 들죠. 진짜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길게 차리면 음식을 띄엄띄엄 넣으면 되니까. 에이, 그러지 않죠. 빽빽합니다. 빽빽하고 우리가 이 얘기 빠뜨렸네요. 옥천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있냐면은 예. 거기가 진짜 실제로 유경수의 생가가 거기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말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증샷을 잔뜩 올려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군부대에 뭘 기탁하고 뭐 이런 거, 어디에서 뭘 우리 사찰에 귀현사에 뭘 주고 이런 걸 기증 및 후원이 들어온다. 예, 반드시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도록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그건 셀카 스타일인가요? 셀카 스타일은 아니고 찍어주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프로필 사진에 있는 정장을 입으셨잖아요. 프로필 그러니까요. 사진에 남성 정장을 입으셨어요. 남성 정장을 입었는데 거기에 승복만 딱 입어가지고 네. 지금 프로필 사진하고 똑같은 표정으로 정말 복붙 같은 표정으로 그런 사진을 쭉 올려놓으셨는데 이분도 보통 분은 아니구나. 뭔가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어디에다 뭘 줬다. 어디에서 무슨 제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만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건 처음일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월요일부터 방송한 걸로는 처음으로 재산신고액이 빵원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오! 물론 1,000원 단위 절삭이니까 그렇겠죠. 한 990원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가 6범도 처음 아닌가요?
무소속 강명훈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대전대 행정학과 졸업. 직업은 무직입니다. 한국꽝사육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91년 무렵에 꽝사육이 유행하면서 꽝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강명훈 씨를 임시조합장으로 협동조합이 출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농축산업 육성과 관광개발 육성 등의 공약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예. 뭐 교통사고, 사기 미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실형을 받은 징역형을 받은 것만 이렇게 하자면 네. 99년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년. 그리고 03년에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기 미수로 징역 10월을 받으셨습니다. 아, 스타일 나오시네요. 이거 네. 집유 없이 그냥 네. 그거더라고요. 간지 있는 후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전국적으로 저런 후보가 꽤 있을 거예요. 예. 예. 무소속 박인수 후보입니다. 40세 남자, 우송공대 전작과 졸업. 우송공대가 우송대가 됐죠. 네.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13기를 했고 현재 옥천 삼양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동하는 지역경제, 꿈꾸는 복지사회, 명품 옥천 완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충청북도 음성 군수 자꾸 심심하니까 캐릭터 얘기나 하게 되는데요. 음성군의 수컷 캐릭터는 거북이에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암컷 캐릭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암컷 캐릭터가 아니고 여성 캐릭터가 있어요. 여성 캐릭터는 고추 모양의 길고 붉은 생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름이 고추미예요. 거북이는 의미가 뭐예요? 거북이는. 그니까 말이에요. 이건 뭐야? 거북이는 뭐야? 거북이와 고추. 거북이 무슨 신화에 나온 동네인지 모르겠네요. 뭐가.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는 그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와 고추 뭔가 함의가 있잖아요, 둘 다.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까지 얘기 별로 나오니까.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유치 공약이 대대로 잘 지켜진 좀 이상한 동네입니다. 경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는 10만 명 아랫자락, 10만 명 윗자락 왔다 갔다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반기문 총장 생가터를 관광지로 밀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은 희망이 없는 동네입니다. 맹동면 일대의 혁신도시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곳에 들어앉는 군수는 사실 뭐 예측하면 안 됩니다만은 별탈 없이 오래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부터는요. 2명이 붙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후보 이필용 남자 52세 현직 음성 군수입니다. 고려대 농학과 출신이고요. 재산이 1억 1324만 원이고 군필 전과 1범인데 역시 그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현직 군수 후보는 공통공약 13개, 읍면별 9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뭐 그 이 안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 나온 그 공통 공약 속에는 뭐 원남 테마공원 확대 조성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금왕 백야 수목원 조성, 전철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뭐 이런 게 있고요. 읍면별 공약 중에 그 원남면에 반기문 교육랜드를 조성하겠다라는 반기문 교육랜드. 예. 반기문 교육랜드가 과연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질 건지. 이거 최초의 질문 해야죠. 반기문한테 물어는 받냐? 그렇지. 맹동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뭐 이런 거 있고요. 예. 소위면 충도 저수지 수변 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으니까 관광장이 워낙 없으니까 저수지에다 뭘 만들어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희남 후보 남자 59세. 군수는 음성읍인데 아마 뭐 저 시장로가 주소니까 뭐 시청을 군청을 아니구나 알 수 없구나. 예. 군청을 주소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람은 대소면이 주소입니다. 광진상사라는 곳의 대표랍니다. 검색 불가했습니다. 음성군 군의회 의장을 2번 지냈고요. 군의회 의원은 4선을 했습니다. 재산은 2억 6,457만 4천 원. 군은 미필이고 올해 납세 872만 5천 원 했습니다. 4번째 입원이 입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5번째 입후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당선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근데 공약 하나 안 내놓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다 그러면서 딱 하는 거죠. 출마해서 여러분 접니다. 딱 그러면 당선되고. 충청북도 진천 군수
진천군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뭐 영동군 얘기했고요. 했는데 진천군은 어르신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영동이나 보은하고 다르게 자연재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예. 무슨 뭐 살 거면 진천에서 살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음성군과 함께 가는 충북 혁신도시 말고도 태릉 선수촌 입촌 떡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네.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누군가는 확신을 가지고 떠들어요. 예. 근데 안 됐다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을 끈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전주 우석대. 동네 사람들이 전주 우석대라고 많이 부르죠. 충청도 사람 전주 우석대라고 많이 부르고. 우석대의 진천 캠퍼스가 요즘 캠퍼스들은 꼭 이상한 이름을 붙이죠. 에리카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예. 진천 아셈 캠퍼스가 올해 스타트입니다. 수시 전형 당연히 미달이 나긴 했지만 아무튼 단대 셋 9학과 2학부가 확정돼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가 처음 생길 때 네. 먼저 들어간 학생들은 좀 손해가 많을 것 같아요. 선배도 없고 뭐 시설도 아직 없을 거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우리 큰 누나가 양재고등학교 1기 졸업생인데요. 난 그런 거 싫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모든 1기들이 이런 걸 겪어요. 계속 건물을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학기마다 건물을 옮겨 다녀요. 그 시스템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얼른 생각하기엔 선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은 편하겠죠. 네. 진천군 후보는 아주 유명한 분이 나왔어요. 충청도에 맹주가 떴어요. 이분은 진천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여나 뭐 이쪽에 출마하셨으면 그냥 먹고 들어갔을 텐데. 이분은 다음 대선을 노리고 나온 게 아닐까요? 예. 새누리당 후보 김종필님입니다. 네. 남자. 김종필님. 예. 이거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무서워서. 네. 남자 50세 정당인 충북보건과학대 창업경영과 도대체 왜 보건과학대학에 창업경영과가 있는 거야? 2년 재학 중입니다. 한국청년회의소 사무총장 재산이 4억 281만 원, 군필 전과 없음입니다. 이 사람이 군필인 건 온 국민이 다 알죠.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진짜 농담이에요. 이분 중령 전역 안 했어요. 네. 근데 진짜 김종필 씨가 아직 건강하신가요? 모르겠네요. 언론에 최근에 안 나온 거죠. 왜냐면 김영삼 씨는 언제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건강하다는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분은 일부러 언론에 그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실수를. 근데 김종필 씨는 나서질 않잖아요.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국회에서 폭탄주 먹었다는 얘기 들은 뒤로. 대선 때 인사 다닐 때 한 번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 인사 다닐 때. 그러네요. 네. 진천군은 지난 8년간 무사 안일한 군정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듯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면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군수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아예. 예. 왠지 말투도 김종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쿠데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본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용적인 농축산업, 차별 없는 균형 발전, 선진 경제도시 실현, 복지문화 교육 분야 1등 도시 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네. 누구나 다 1등 도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1등 도시가 뭐 여러 개 나올 수 없는 건데. 네. 뭐 동부가 허브는 안 한대요? 서해안 중심 도시. 뭐 이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해정치민주연합 유영훈 후보 남자 59세. 초평면 주소로 잡혀 있습니다. 현임 진천군수입니다. 진천중을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고요. 진천군수 하기 전에는 충북 도의회 부의장도 했었습니다. 군필이고 전과 없고 이번이 7번째의 공직 출마입니다. 그리고 말이 그다지 많지는 않게 들어온 무경선 전략공천 후보입니다. 2011년에 6월에 한 영농조합 대표가 스토리죠? 사채를 빌리기 위해서 영농조합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을 해달라고.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네. 자기가 돈 빌릴 때? 네. 유영훈 현재 후보에게, 군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유영훈 군수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조금을 6억 7,200을 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예. 이 영농조합이 부도를 냈고 이런 전장. 대표가 자살합니다. 진천군이 보조금으로 사채를 갚아야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됐고 현재는 그 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기갑 전 의원이 2008년에 발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간 공직자 가운데 5명의 기초단체장이 있었는데 예. 그중에 3명은 한나라당, 그중에 1명은 자유선진당, 나머지 1명이 민주당 유영훈 군수였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보증금 날린 다음에
그거라도 갚아보려고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예. 내가 직접 농사 지은 거 맞다 하고 항변을 뭐 군수이라면서 하죠. 농사 지을 수도 있지. 그렇죠. 뭐 농사 짓지 말라는 법인가? 이게 지역신문에서 이게 싸가지 없는 이게 언사다라고 해석해 준 곳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2007년 4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군 의회 의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먹는 게 불법인 곰고기를 헐. 발바닥 요리, 헐, 샤브샤브 요리 곰발바닥, 곰샤부샤부. 등으로 먹어서 걸려서 단체 사과 때립니다. 곰을 사육하고 허가 없이 도살한 식당 주인이자 의회 의원은 헐. 서에 끌려갑니다. 의회 의원이 네. 곰을 사육하고 있어. 뒷일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할까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김원종 후보입니다. 58세 남자, 충청대학 행정학부 졸업, 무직, 진천읍장과 진천군 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략공천에 짜증이 났죠.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조용했다는 말 취소할게요. 예, 아니 뭐 이 정도면 조용하죠. 뭐 아, 그니까요. 이게 조용히 나왔나 보죠. 이런 비슷한 일이 목포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이 막 뭐 시민의 반절이 출마했을 겁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군수가 들어섰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억대 소득농가 500가구를 육성하겠다. 아까보다 크네. 5배. 예, 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읍면 균형 발전하겠다. 노인 전문병을 유치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 깨끗하고 참신한 일꾼. 아까 37년에 비하면 좀 짧게 했네요. 예. 저희가 진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했어요. 같은 소리를 많이 할 때 좀 더 산소가 딸려요. 예. 예. 무소속 남구현 후보입니다. 57세 남자. 이분은 좀 경력이 좀 재밌죠. 청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라이트 진천지회 대표입니다. 네. 오. 진천 청년 유도회 2월 지회장이기도 하지요. 네. 새누리당 군수 경선이 결격 사유가 많은 후보를 비호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법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네. 진천 국민당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각종 이제 그 지역 언론이 잘 돼 있잖아요. 공약 비교가 있는데 남구현 후보만은 공약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이 체나백 최고인데요.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 예, 네. 체납액이 1,600만 원.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세무죠.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척 산수 산업단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척 산수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그 산업단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묻어가겠다. 조만간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데 외국 선수들을 들여오고 운동 경기를 개최하겠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원칙이 바로선 군정 추진, 중앙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만큼이나 알맹이가 없어 보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송기섭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임기 내에 예산 5천억 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겠다는 게 없고 네. 예산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빨긴 5천억 원 빨겠다.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뭐 차기한테 물려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애 같은 건데 네. 청년들이 나는 어떤 삶을 살겠어보다는 얼마를 모으겠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비극적이죠. 예, 우리의 어떤 자화상 같은 공약입니다. 심지어 군수까지 나서서 예. 돈을 얼마를 모으겠다라고 해놓고 청취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취업하고서 진짜 정말 바쁜 때에는 1년에 4개월 정도를 하루도 못 놀고 일을 했거든요. 물집이 다 터져가면서. 먹고 살만 했는데 괜찮았는데 제가 그 직업을 간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랜만에 옥션에 들어갔는데 사고 싶은 게 링클프리 면바지하고 넥타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비극이다. 네. 돈 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놓고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성매매와 각종 뭐 그러게 빠지게 말입니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매매도 네. 그 예를 들어 이제 형 성매매 얌전했다가 나중에는 막 형 성매매 분들이 싫어요. 그런 압축 쫙 얘기하면. 풀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건 삐 처리하겠습니다. 정치는 성매매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삶의 질을 후보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삶의 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소속 유니콘 후보, 저건 괴산군이구나. 저 다음에. 네. 유니콘 후보는 뭐예요? 임각수 후보.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자, 제 괴산군에는 예. 충청북도 괴산군수 지자체 행정의 멍청함을 보여주는 랜드마크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보시죠. 뭐죠? 저도 모르겠는데? 괴산 군민 가마솥이라는 건데요. 이게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가마솥이고요. 그리고 솥의 무게만 43.5톤 들었어. 이고요. 이론상으로는 이게 여기 있었지. 이론상으로는 밥을 지으면 4만여 명의 괴산군민 전원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근데 거기다가 이거 밥을 어떻게 지어? 괴산군민 가마솥입니다. 그거 같다. 고대 중국에서는 거대한 솥을 만들어서 그 천자의 어떤 위험을 맞아요. 떨치곤 네. 했죠. 네. 군수의 위험을 떨치기 위해. 근데 그거는 이제 솥을 세상에 이제 전기밥솥 말고 그냥 압력밥솥이나 코펠 같은데 밥을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밥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허황된. 너무 큰 데는 못 짓잖아요. 너무 큰 솥에는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팥죽은 끓여봤지만 아직까지 밥은 못 지어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쉽네. 제작 거기다 팥죽은 끓여봤대요? 네. 몇 명이 먹었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먹었는지. 갖다 다 그리고 버리지 않았을까? 제작비가 5억이 들었대요. 쇠값이 아까 근데 쇠값이. 쇠값만 따지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예. 왜 5억이 들었냐면 하청을 이상한 데 줘가지고 솥을 여러 번 깨먹었대요. 깼다 다시 녹이고 다시 그래서 녹이고. 결국 5억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무슨 에밀레종 설화 이런 거 들어도 네. 많이 깨지잖아요. 큰 거 만들기 큰거 힘들어요. 만들다 보면. 예, 자체 그래서- 무게도 못 견디고 막 그래요. 이 군의회에서는 예.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제 병맛 지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이걸 어디다 쓰나. 거기서 이제 순박한 군의원이 한 분이 계셨나 보죠? 노숙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주면 어떠냐. 뭘? 그런 사람들 밥 먹이는 데 쓰면 어떠냐. 밥을 해서. 근데 밥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근데 인구 4만인 괴산군에 그거 해먹으면 노숙자가 그 부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다 끌어내야지 에이, 노숙자를. 그럼 노숙자를에 대한 가혹행위지. 그걸 다 먹이면. 아니, 그럼 그걸 하려면 옆에다 노숙자 센터를 만들어야 하여간 되겠네. 노숙인 인프라가 부족한 괴산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숙자 집으로 제공하면 되겠다. 들어가서 자게. 예. 그거 뒤집어가지고요. 아니, 거기 적절하게 물 채우고 데워서 목욕탕으로 쓰면 어떨까? 이걸 또 상상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와 살짝 압축이 풀려버린 후보들이 몇 명 보입니다. 새누리당 송인헌 후보입니다. 남자 58세 괴산군 미래연구소 대표, 주성 전문대 출신입니다. 군필이고 전과 없고 100원 택시 공약을 했는데 100원 택시 공약이 저작권이 누군지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저희들이 이거 끝난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한 곳이라도 도입한 데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전북에서도 있었고. 강원에서도 있었고. 이게 면 소재지 정도까지는 기본 요금이 100원이고 네. 군청 소유지 정도에서는 기본 요금이 1,300원이다. 그리고 마을 이장이 월말에 택시기사에게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주민들이 직접 전담 택시를 선정해서 네. 그 택시가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이 되면 들어오게 하는 방안도 같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하여간 어떻게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활용해보겠다. 그러니까 버스가 움직이는 것보다 택시가 움직이는 게 저렴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워낙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건 충분히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3분, 4분이 타시겠죠, 뭐. 그렇죠. 어차피 버스도 그만큼 타니까요. 예. 네. 30개 마을 대상으로 이걸 했을 때 연 1억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농산촌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 교통지원금으로 대체해버리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버스 지원금을 이 100원 택시로 전용해버리면 네. 그럼 아예 그럼 버스 노선을 만드는 건 영영 포기해버리는 건가?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버스는 이제 쓸모가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버스는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예 택시반, 버스반에 이게 이제 그 대도시의
특히나 이제 중앙차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서 그 택시의 전국조합이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있는 분야 예. 중에 하나잖아요. 버스와 택시가 혼합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발 개발해달라. 그렇죠. 근데 대도시는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대도시는 의미가 없고. 예, 근데 촌으로 가면은 아주 산골로 가면 생각해 볼 만한 모델이다. 그럼 차라리 택시를 승용차가 아니라 무슨 뭐 RV카라든가 예, 뭐 좋죠. 이런 걸 뭐 쓰면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이 공약이 어떤 형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판매소 개소하겠다. 이거는 농민은 생산만 하고 공무원이 도시에 나가서 서울에 농산물 유통사무소를 개설하고 네. 거기서 서울 시민들 상대로 물건을 팔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을지 그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고 말지 않을지 네. 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 중간 마진 엄청 커트질하는 놈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러고 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괴산군에 무소속 후보들이 있습니다. 끝났나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예. 네. 무소속 김춘묵 후보입니다. 김춘묵입니다. 54세 남자, 방통대 2학년 재적, 괴산발전연구소 행정사라고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31년간 근무하고 서기관에 퇴직했습니다. 네. 8개 구청을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이렇게 31년이요? 다녔다고 합니다. 예, 31년이요. 다들 30년은 넘기네. 예. 국회 환경포럼 정책위원 자문위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노광열 후보한테 패했어요. 노광열 후보가 누구냐면 곧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무소속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탈당합니다. 여야의 당쟁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아마 지난해 정도의 그 회의를 느끼셨나 보죠. 그렇죠. 그 회의가 이제 느끼는데 우리가 회의를 느낀 타이밍도 유추가 가능해요. 예. 그 회의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회의 느낌 탄소 연대기 같은 것이 후보에게 아로 새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에 네. 속하지 않고 국민의 진정한 머슴으로 봉사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한다고 합니다. 말 존나 잘 갖다 붙여. 새로운 애트릭 또 나왔네요. 충청도 네. 후보들. 예. 네. 아, 이거 충청도 후보들이 이렇게 잘하네. 은근히 잘 털어요. 레토릭이 좋아요, 이게. 예. 예. 전문 물리치료센터, 아토피 전문시설, 청주 서울에 괴산 학사를 건립하고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청주엔 필요할 만큼 멀죠. 그렇죠. 네. 예. 무소속 노광열 후보입니다. 아까 얘기 나왔죠. 예. 64세 남자, 청주 농고 졸업, 현재 무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역임했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노광열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그렇죠. 네. 낙선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그렇겠죠. 2010년에 민주당 공천받고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복지선진군 조기 정착. 이게 뭐지? 복지선진군. 복지선진군. 지금도 복지선진군인데 앞으로 빨리 가겠다. 복지선진군 조기 정착. 네. 농산물 생산비 최저 보상제. 괴강이라는 곳에 관광지를 조기 완공하겠답니다. 네. 김석희 무소속 후보는 등록하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무소속 임각수 후보가 있는데 이분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66세 남자, 국민대 행정학과, 현재 공무원이죠. 군수니까. 네. 40대 괴산군수를 했고 현재 41대 괴산군수입니다. 네. 삼선도전이죠. 연임했어요. 네. 디펜딩 챔피언이고 마지막 순간에 등록했습니다. 네. 예, 진짜 마지막 순간에. 네. 그리고 잠깐 기다려! 막 예. 그걸 뛰어 딱 주고 가는 거죠. 이분은 뼛속까지 무소속이에요. 이분은 어디서 뭐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없고 뼛속까지 무소속이고 무소속으로 삼선이 가능한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언론들이 털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언론들은. 예,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네. 전에 저거 있었잖아요. 그 전국 지자체 무소속 정치인 연합회 뭐 이런 거. 아, 맞아요. 그거 예. 누가 자기가 중앙회장이라고 우기고 다녔더라? 그러니까 이분도 뭐지? 거기 회장 해도 되겠는데요? 네. 부인이 소유한 밭에 군비는 뭐 나오냐? 군대가 아니죠. 군비? 군. 예. 군에 돈을 들여서. 군의 예산으로 예. 부인이 소유한 밭에 석축을 쌓는다거나 지난해 11월 살이면 노인 순회 교육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좀 받는다거나 하는 자잘한 사건들이 무소속 히어로에게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흠결이. 예, 예. 그리고 2010년도에 그 군수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선을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군수를 하시는 와중에 2010년 11월에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모욕죄? 예. 그리고 작년 7월에는 예.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네요. 자연공원법 위반은 뭘까요? 그러면서 잘 달리는 말을 왜 바꿔 타야 하냐면서 그 레토릭은 들어본 근데 거고. 진짜 말 존나 잘해. 네, 인구 5만 명을 돌파시키겠다. 네. 1000만 관광시대. 이게 1000만 명인지 1000만 원인지는 모르겠어요.
4개 농공산단 설립, 2015년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잘 치르겠다. 이미 유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호국원을 개원하겠다 등의 공약이 있습니다. 호국원은 뭐예요? 몰라요? 호국원? 그또 뭐 무궁화 심어놓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호국이랑 관련이 있나? 호국원. 호구들이 싸우는 법. 호국권. 무술. 호국권. 나보다 돈을 잘 잃어줄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내가 돈을 따게 만든다면 너에게 리모컨을 주지, 이런 거. 넌 이미 돈을 따고 있다. 뭐 이런 거. 증평군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수 초민이 기초자치단체라는 말은 충남에서는 계룡시에 붙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충북에서는 증평군입니다. 읍 하나 면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네요. 네. 비율상 11명 중에 10명은 증평읍에 삽니다. 괴산군을 싫어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괴산군의 통합 러브콜에 절대 반대해요. 절대 반대 의견이 우월해요. 그래서 그 증평괴산 무슨 군이 4개인데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예. 괴산 출신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면 싫어도 다른 데에 몰표를 준답니다. 지역 감정이네요. 소규모 지역 감정이네. 그렇습니다. 예. 증평군수 후보가 많은데요.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지요. 새누리당 유명호입니다. 남자 72세 동일약국 약사, 충북대 약학과 전 5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 초대 2대 증평 군수를 했던 사람이고요. 예. 재산이 4억 4,891만 원이고 군미필 전과 없습니다. 이 유명호라면은 저 슬램덩크에 나오는 능남고의 농구팀 감독이죠. 아, 그래요? 그것도 실명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본 이름이지만. 뭐 가짜 번역한 거죠. 네. 예. 그 감독도 되는 일 거의 없는 불운한 감독이었어요. 아, 예. 맨날 지고. 선수 찍으면 다 뺏기고. 진짜 어제 오늘 내용 없다. 1, 2기 군수를 자기가 맡았던 시절에는 증평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발전을 했는데 네. 민선 3기 이후 성장이 멈추고 답보 상태에 빠져 개탄스러운 지경에 빠졌다. 아이고. 이걸 진심일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이걸 제대로 추적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군수 재직 시절 1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에. 주장 못할 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군수가 다시 된다면 3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증평에. 어쩐 거야?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가마솥 만들었나 이 사람도? 가마솥 1조 원짜리 가마솥. 집에 갖다 놨나? 아니구나. 그 가마솥도 존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5억짜리니까. 5억짜리면 뭐 1조 원이면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증평 땅을 다 덮을 만큼 만들어도 모자라요. 1조라고라. 네. 지난번에 나와서 무소속으로 해서 낙선을 했었는데 네. 무소속 때문에 낙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번에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나왔네요. 그러네요. 예. 이 동네는 새누리당 공천 받았으면 양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시죠. 홍성열 현 증평군수입니다. 남자 59세.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하지만 행석은 아니고 사석입니다. 사회복지학 석사입니다. 중평군의회 의장을 거쳐서 증평군수가 되었습니다. 군필했고 6억 9천만 원의 재산이 있고 올해에 1,800만 원 세금 냈네요. 후보 횟수가 3번이네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무경선 전략공천 되는 바람에 툭툭툭툭 튀어나온 무소속 후보들을 지금부터 이용이 소개해주겠습니다. 무소속 연기복 후보입니다. 60세 남자, 성대 산업과학대학원 졸업, 기성상사 대표입니다. 둘이 하나봉사회장을 역임했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증평군 협의회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바르게 살았건만. 예, 그러니까 새정연의 전략 공천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게 복잡하거든요. 그게. 예, 어렵죠. 이과적 머리가 좀 있어야 이해를 할까 말까. 로그를 존나 씌우고. 그러니까. 예, 어렵죠. 이게 무한급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난제입니다. 이게 예. 아마 나사에서 해결해 줄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군민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자녀를 외지로 내보내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증평 군수선거와 2010년 충북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고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증평군을 만들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내가 대답해야 될 것 같아. 예. 무소속 이현재 후보입니다. 57세 남자, 청주대 대학원 석사 졸업했고요.
아마 행정대학원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주문화방송 보도국장이고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출마의 변이 증평은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해 내세울 것도 자랑거리도 없다. 라는 것이 출마의 그래서 뭐 어쩌자고. 끝? 그렇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상생과 조화를 통한 균형 발전? 그 한 개 읍과 한 개 면이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읍이 확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 같이 올라가야지. 좋은 일자리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93%가 증평읍에 산다니까. 이렇게 좀 몇 개 리를 좀 떼준다는 건가? 무소속 박동복 후보입니다. 60세. 이 사람이 도안면 출신입니다. 유일하게. 예. 네. 60세 남자 무소속 박동복 후보입니다. 강원대 원예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농업회사법인 제일종묘농산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제일종묘농산의 대표이사입니다. 네. 서울종묘에서 3년을 일했고 네. 현재 제일종묘농산의 대표고요. 나머지 네 후보의 재산을 합한 것만큼 많아요. 예. 출마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종묘회사 사장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출마 기자회견을 양복에 하얀 가운을 입고 했습니다. 2009년 종자 명장에 선정됐고, 아까 나온 임각수 괴산군수를, 그러니까 괴산의 무소속 챔피언이죠. 네. 임각수 괴산군수를 롤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롤모델 되게 가깝고 현실적이다. 역시 영웅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통 무소속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청양은 고추, 괴산은 대학 찰옥수수와 절임 배추로 유명한데 증평은 뭐냐 하면서 증평 당조 고추와 조생 대학 찰옥수수 다짬이잖아. 하여튼 무슨 다 유사 상품 아니야. 유사한 걸 왜 하지? 고추, 옥수수, 배추를 직접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겠답니다. 새로운 걸 좀 하시지. 근처 동네니까 비슷한 걸 심는 건 맞긴 맞는데. 우리가 더 좋은 종자로 할 거야. 이런 거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청양고추 대신에 고기 먹을 때 증평고추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 청양고추 좀 더 넣어주세요. 대신 당조고추와 증평의 당조고추 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 찰옥수수 콘. 아니에요. 대학 찰옥수수는 괴산 거고 조생 대학 찰옥수수가 맞아요. 조생이니까 그 괴산거보다 조금 빨리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그리고 이용이 전해드리는 기초위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가 25살에 그 양복을 사서 느꼈던 기쁨은 양복을 10벌을 사도 그때 그게 뭐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알리가 있나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언제나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당장. 스타일에 목숨 건 김어준 총수의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딴지마켓에서 폭풍간지 가죽 커버를 런칭했습니다. 흔한 소가죽이 아닙니다. 웬만한 명품 브랜드에서도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중세 유럽 장인들의 모두질 방식으로 만든 베지터블 오파코 가죽입니다. 10년 딴지세이자 조선의 장인 황야의 1인님이 거품덩어리 명품들의 귀시화되기를 알리기 위해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 독점 공급합니다. 어머, 이건 사야 돼. 자, 교육감 후보가 4명이네요. 충청북도 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이 중에 또 역시 셋은 보수계열, 1명이 진보계열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습니다. 예,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죠. 이게 압축하다 하다 이렇게 3명이 남고 이러는 거죠. 네. 김석현 남자 65세 교육부 교직발전자문단 위원,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교육부 국장,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재산은 12억 195만 원, 군필 전과 없음. 이런 후보가 있고요. 네. 장병학 남자 67세 충청북도 의회 교육위원,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청주 풍광초 교장, 충청북도 의회 교육의원, 재산은 10억 1032만 원, 군필 전과 없음. 손영철 남자 61세 무직, 충북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충북교육과학 연구원장,
재산이 5억 4,470만 원, 군필, 전과 1범인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입니다. 벌금 100만 원 낸 적이 있고요. 전원 주소는 청주로 나오네요. 예. 이상 3명이 보수계열 후보였고요. 네. 김병우, 남자 56세 교육인, 충북대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 수료,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군필, 전과 1범인데 집시법 위반입니다. 여기 충북은 그 현직 이기용 교육감이 3선을 마쳤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교육감을 할 수 없어가지고 떠나가시는군요. 예.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분이 어디로 갔냐면 도지사에 출마를 하셨어요. 아. 근데 도지사 후보로 나갔다가 네. 갑자기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이 과거에 대장암 수술 전력이 있는데 예. 건강 문제로 사퇴를 하신다는 거 보니까 병원에서 또 뭔가 안 좋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쾌유를 빕니다. 예. 그렇게 해서 후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김병우 후보가 진보계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보수계열 후보들이 단일화 노력을 하는데 김석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참여했다가 컷오프가 되니까 그냥 먼저 와서 후보 등록을 합니다. 아하. 장병학 후보는 단일화의 승자예요. 챔피언인 거죠. 뭐야 이게? 단일화 추진 주체 이름이 비전교조 충북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입니다. 아, 네. 전교조 아닌 사람을 뽑는 단체예요. 네. 이게 뭐 무슨 전교조가 무슨 볼드모트도 아니고 뭐 저쪽에서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예. 그러니까 장병학 후보는 단일화에서 이겨서 들어온 사람이고, 네. 김석현 후보는 단일화에 참가했다가 컷오프 당하니까 와서 등록한 사람이고, 네. 손영철 후보는 그쪽 단일화에 참여하지도 않고 나와서 등록하고 있다가 그 저쪽에 단일화에서 막 밀려난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후보들을 흡수하고 있어요. 너 우리 편해라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참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파전을 피할 수 없는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이 셋 보수 그 넷까지 다 해서 네. 아무도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진보 계열 김병우 후보가 좀 유리해지는 판국인데 이 세 명의 보수 후보가 막판에 어떤 합의를 이끌지 그건 모르죠. 네. 공약 관련 내용은 다른 광역과 거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다 똑같은 공약이고, 네. 진보는 진보 계열대로 남들이 다 했던 공약 그대로 걸었습니다. 네. 보수는 보수하고 진보는 진보합니다. 예, 그게 문제죠. 알아두시기면 편합니다. 부쩍 성의가 없어졌는데요. 마무리 정리가. 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청도 탓인지 우리 탓인지. 다음에 한번 더 해보면 알겠죠. 예, 지금 다음 편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를 건너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도 충청이자. 네,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저 제주도로 넘어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우군민 맛을 봐야. 물론 실제 우군민은 없습니다만은 우군민화된 이들을 보아야 우리가. 우군미나이제이션. 네, 선거 예. 이용 확인하시죠. 예. 충청북도 선거 이용 충북은 지방의회도 딱히 재미는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시의회에서 네. 그 시의원한테 앞뒤 없는 인신공격 당하는 동영상이 돈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의원한테. 예. 예. 그 유력한 그 여당 인사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여당이 최시중 씨. 최시중 딸이죠. 저 버틀러 최. 예. 이렇게 그 라이벌 당의 지자체장을 그 뜬금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네. 있죠. 네. 그런데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자. 예, 어디에나 있죠. 예. 근데 충남북이 세겠죠. 근데 그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뭐야 그거. 충북도지사는 세정연 소속의 이시종 지사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아까 태안 군의회는 예. 똘똘 뭉친 8명. 풀 새누리당인데 네. 충북의회는 의외로 세정연이 다수예요. 네. 도의회는. 예, 도의회는요. 상급기관인데. 예. 그래가지고 지난해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이 예. 이제 예정돼 있었는데 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있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뭔가 안 좋은 예감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와는 달리 무더기로 질문을 신청합니다. 도지사한테. 예, 근데 그 지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질문자가 많으면 끊어야 돼요. 선별적으로 질문을 그렇죠, 받아야 그렇죠.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별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세정연 소속의 그러니까 여기 도의회 의장이 이광수 의장이래요. 예. 세정연 소속입니다. 예. 껄끄러운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질의에서 배제시킨. 빼버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다. 어. 그러니까 세정연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시간을 다 써버리겠다. 네, 너희가 네. 많이 신청해. 네. 그러면 내가 쟤 빼고 너네 이렇게 몇 명 그렇죠, 해줄게. 그렇지. 이러면서 질문 포트리스를 쌓아줬네요. 예. 일종의 다수가 하는 필리버스터 같은 거네요. 예.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뭐 딱히 재밌는 건 못 찾고. 그건 그렇다. 노잼이긴 하다. 예, 딱히 재미가 없네요. 예, 이런 그 컨트롤? 여럿의 유닛을 이렇게 현란하게 컨트롤해가지고 상대의 공격을 막는. 네. 예. 근데 그거는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예, 물론이죠. 그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그렇죠. 벌어집니다. 네. 국회에서도 벌어지잖아요. 국회에서도 당연히 벌어지고요. 예. 네. 도의원들을 활용한 M신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지방 기초의회가 자기네 당 소속이면 이렇게 코러브 도당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우르르 몰려다니고. 예. 네. 그리고 메다로브 도당 주고. 네. 여기까지 이 충청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쯤에 저희들은 자고 있습니다. 아니구나. 열심히 또 방송 준비를 하고 있겠죠. 준비를 하고 잡니다. 자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깨서 녹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5월 며칠이야? 22일 네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저희들은 막 어이구 죽겠네 하니까 막 눈을 떠보니 4일이 또 지났어요. 결혼 일주일 남았다. 총각 이용이 딴 생각을 할 수 없게 도와주고 있는 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네, 이용래 재수 씨를 위한 방송이에요. 이 희망을 방송이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잊을 수 있게 자꾸 노동을 시키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청첩장도 제대로 다 못 돌린 것 같은데. 오시고 싶은 분 여기다 방송에 얘기해요. 그냥. 저랑 청첩장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첩장을 못 받아서 섭섭하신 분들. UMC를 탓하십시오. 그냥 어디 연락하란 말도 안 해?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저한테 네. 연락하시면 정말 위치 정도는 알려주마.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용 결혼식장 그 위치와 시간이 그 대중에게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파들이 찾아오는. 가지고 연해주와 한반도가 묶여 있는 지도를 들고 와가지고. 간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합시다. 내일 대전광역시 편, 모레 세종특별자치시 편까지 해서 충청도 투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유엔쇼의 프로듀서와 아직 총각 이용과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IDWK를 통해서 정보가 되는 혹은 매가 되는 트윗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북 조사할 때 좀 졸아가지고 중간중간 문장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읽고 있어. 예. XSFM입니다. IDWK